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박싱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우리가 얘기하는 사회성, 대외적 형식을 얘기하겠죠. 공간적 영역입니다. 상당히 고정돼 있어요. 일정 부분 내 의도하고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규정 지어진다는 얘기죠. 내가 태어나는데 내가 아버지, 어머니를 정해서 태어나기는 어렵죠. 소설에서는, 판타지 소설에는 가끔 그래요. 근데 내가 노태 신씨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는 건 아니란 뜻이죠. 그죠? 그잖아요. 삼성 이씨로 태어나고 싶지 않은데 태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 영역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건 과거적인 거죠. 이미 주어지고 고정돼 있고 과거적 형태예요. 그걸 그대로 뒤집어서 보시면은 개인성이고요. 내적인 형식이죠. 여기는 가변적이에요. 그러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이 전체 틀로 보면 나를 고정하는, 나를 구성하는 변하지 않는 나만의 고유성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근데 그 안에 형식을 보면은 연월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것, 나의 부모, 조상 또는 내가 태어난 지역, 태어난 나라,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저기 아프리카, 뭐 수단 이런 데 막 내전 때문에 거의 어마무시하잖아요. 그런데 태어나지 않고 이 평화롭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 남쪽에 태어난 것이잖아요.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이 이쪽에 정해져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고요. 이건 미래적, 언제부터 현재에서 미래적인 형식을 띈다는 뜻이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고요. 여기는 지금으로부터 과거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과거를 바꾸실 수 있어요? 왜요? 타임머신 타고. 이 영화 많이 하잖아요. 가서 바꾸고 막. 백투더 퓨처 1, 2, 3를 얼마나 재밌게 보셨어요? 언제적 영화. 근데 그만한 영화가 드물기는 하죠. 근데 지금부터 앞으로의 것은 내가 매 순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 위에는 가변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사주대로 산다가 아니고요. 사주라고 하는 나한테 주어진 정보, 고정된 것을 가지고 매 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흐름, 패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겠죠. 당연히 그렇게 선택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쳐요. 이쪽 에너지가. 그잖아요. 앞에 12첩 반상, 저기 남쪽 가면은 다찌상 있죠, 그죠? 술 시키면 상이 나오잖아요, 그냥. 자, 그러면은 그잖아요. 그걸 집어 먹는 게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가잖아요. 20여 개의 반찬이 이렇게 놓여 있어요. 해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해물 안 먹겠죠. 고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고기를 꺼리겠죠. 그렇게 기호, 성향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 순간 먹는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고기는 없고 해물이 있어요.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게 운이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런 것들이기도 하죠. 기본적으로 사주 구조를 분석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우리가 얘기한 체성 또 십성 이런 걸 입혀서 해석하는 게 참 어렵다고요. 지금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반을 나누어서 일주하고 시주는 현 시점에서의 과거인 거예요. 일주 앞에 월과 연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점, 나의 과거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스펙이죠. 그 스펙이 형성되는데 그것이 이 연 중심으로 얘기하면 이건 막연한 거예요. 그래서 연을 얘기할 때는 막연하다, 퍼진다. 이건 확장적 의미를 얘기하죠. 조상, 나의 조상, 많은 조상들. 보세요. 나의 부모, 그 부모의, 그러니까 친가, 외가의 우예, 그러니까 조부, 조모, 외조, 외조부모, 이게 될 거 아니에요. 3대만 올라가도 예, 엄청나게 펼쳐지는 거죠. 그게 다 조상이잖아요. 그렇게 멀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막연해지는 거죠. 밀도가 넓어진다고요. 밀도가 성그러집니다. 이 월은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 근거,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적 근거해서 만들어진 스펙이죠. 저 월버터가 내가 소속된 나의 실체적 근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한다고요. 기억된 공간, 기억된 시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연은 내 기억에 없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그게 불현듯이 그러한 연의 기억이 저 밑바닥에서 올라올 수도 있죠. 일상에서는 그러한 기억은 잘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유전적 형질로 어느 순간 튀어나올지도 모르죠. 그렇게 된다고. 여기는 그래서 월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 영역이에요. 가시성을 갖고 있죠. 그죠? 영역에 대한.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영역이 막연하다. 월, 연지, 연간. 연지는 공간적 개념, 연간은 시간적 개념, 연간은 의미나 뭐 우리가 얘기한 천간의 기본적 개념은 지지의 에너지를 밖으로 투영시킨 걸로는 실체화된 거죠. 근데 에너지의 구체성으로는 지지가 더 확실하죠. 천간보다. 근데 우리는 지지 장간의 작용을 관찰해야 되니까 지지 장간의 작용을 관찰하려면은 장간이 실체되는 게 어디예요? 천간이죠. 그것을 실체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지지에 비해서 천간은 개념적이에요. 지지는 방위, 형질, 질적 부분 그런 것들이 가시적 형태로 돼 있는 거고요. 그게 지지의 덩어리고요. 그 안에 있는 장간이 작용하는 것,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것, 운영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 간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월이라고 하는 거에 근거를 뒀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들을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직업을 논할 때 사회성, 사회적 직업군, 무슨 조직에 해당하는 형태, 그 사람의 대외적 관계성에 의해서 형성되는 직업을 얘기할 때 월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연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느냐는 큰 차이가 있겠네요. 연을 중심으로 직업군이 형성되어 있다면은 이 사람 직업군은 널리 누구나한테 통용되지만은 널리 누구나한테 직접적이지 않은 거예요. 직업의 영역이
가시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으로 나갔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월지에서 연간으로 나가면은 월이라고 하는 구체적 내가 직접 경험한 시간, 공간이 월인데 그렇게 기억된 공간에서 연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직접 구체적인 사회적 조건에 맞춰서 한 거죠. 근데 그게 쓰여지는 영역은 연간으로 나갔으니까 더 확장되고 더 커진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쓰게 돼요. 국제적인 형태로 에너지를 쓰게 된다는 것은 어느 한 사람의 개인에 대응할 때는 에너지의 밀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안쪽 내 영역 안에서의 실권적 부분은 약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연과 월이 무슨 글자로 써놓으면은 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주의 연월일시라고 하는 그 기둥들이 갖는 그 위치들이 갖는 거기에서 궁의 영양, 성향 이런 것들을 찾아내려고 이런 분석들을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요 밖에와 안이죠. 지금 이 월과 일을 묶으면은 이게 현재성이에요. 이 사주의 실체적 근거예요. 그러니까 가시적으로 그 명이 지금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영역을 직접적 영역이라고 하는 거죠. 그 명에. 그러면은 우리가 연과 시를 떼내고 월과 일을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이 어떠한 형태로 지금 위치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겠죠. 가장 직접적 영역이고요. 이쪽과 이쪽은 간접적 영역이에요. 이 간접적인데 지금 얘기했듯이 연이라고 하는 간접적 영역은 퍼지는 영역이죠. 넓게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외곽을 형성해요. 그래서 안에서 중심에서 볼 때는 멀리 있는 거죠. 이 시의 간접적 영역은 집중되는 데예요. 이쪽은 집중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모아져서 계속 수렴돼서 모아져서 어느 한 지점으로 에너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집중된다, 승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쪽 영역은 뭐예요?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기대적 형태, 가능성, 희망, 뭐 미래적 시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고 하는 현 시점에서 볼 때 나는 미래가 없으면은 기대의 영역이 없으면은 존재하지 못해요. 생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산다는 거에는 그렇게 아주 작은 영역이라고 해도 자기만의 꿈, 가능성, 기대 이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게 시의 영역이에요. 저게 굉장히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고 이런데도 어떻게 저축해요. 차곡차곡. 그래서 3년 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3년 뒤에 두고 보자. 3년 뒤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라면 먹어가면서 삼각김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아끼는 거죠. 내가 지금 편의점 문 열고 나가다가 저기서 오는 차에 부딪혀서 생을 마감할지도 몰라요. 내가 너무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여기를 기준으로 기대를 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영역이 돼 있으면은 그렇게 자기 가치를 끊임없이 모아서 경험, 생각,
무슨 뭐 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집중 승화시키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 시의 영역은 가장 크게 두드러지게 작용하는 것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에 집중시켜서 이런 것들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죠. 그래서 대부분 그 못난 부모들이 자기가 하지 못한 걸 어떻게 해요? 자식한테 투영시키잖아요. 그렇게 하죠. 그거 뭐예요?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에너지를 그렇게 모아서. 자기가 평생 돈만 벌었지 공부를 못한 게 후회가 돼가지고 자식한테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쪽은 그러한 의미들이 있어요. 이걸 조금 조금 더 확장하면은 이념화한다, 또는 그러한 것을 이론화한다, 정리한다, 이러한 형식의 에너지로 결집될 수 있죠.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이 이 앞에 월지는 자의든 타의든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거잖아요. 스펙이잖아요. 자기 몸에 있는 흉터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가 부딪혀서 기억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시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걸 가지고 저 높은 곳에서 저 위에 뭔가 자기 지점을 찍어서 완성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중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의 에너지는 하나로 돋보기의 초점처럼 딱 모아서 그 지점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연의 에너지는 넓게 배경으로 퍼져서 작용하게 된다는 얘기죠. 에너지의 영역을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시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잖아요. 그걸 그냥 우리는 육친 해석할 때 그러는 거죠. 자식만 보고 산다. 자기 모든 걸 희생하면서 자식만 보고 사는 거죠. 이쪽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죠. 그걸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시가 잘 돼 있으면은 마무리를 그렇게 딱 해낸다는 뜻이죠. 그래서 어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과가 좋으면 다 좋다. 앞에 힘들었어도 그 마무리를 어떻게 짓느냐죠. 그걸 그냥 인생으로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가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뭘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마무리 지어질까? 그러면 연이라고 하는 저변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런 불특정 다수의 도움을 못 받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느 지역에 내가 이사를 갔어요. 생전 뭐 연고도 없는데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뭐 그러잖아요. 뭐 텃세니 뭐니 뭐 이러죠. 아무한테 텃세 부려요? 근데 그렇게 연이 잘 돼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사 가도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뻥이지만 그러한 배경들이 연이라고요. 그럼 이 양반이 공부를 한다면은 뭐 프로그램 하나 진행한다면은 자기가 집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은 연주가 잘 돼 있고 그게 배경적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집 짓는데 이렇게 주변에 도움들이 잘 된다는 뜻이에요. 공부를 하는데 혼자 막 전전긍긍 하는데 주변에 도움이 생기는 거죠. 그게 연이에요. 직접적이지 않고 실체적이지 않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런데 그게 잘 된다고 해도 목표, 뭔가를 하기 위한 집중되는 에너지, 어디에 포커싱 되지 않으면은 끌고 가지 못하겠죠. 그게 시예요. 시의 에너지가 그러한 것을, 그렇게 만들어지는 에너지를 목표해서 끌고 가게 해주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힘, 마무리를 짓게 하는 힘,
그게 시라고요. 자, 지금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월과 일, 기억되는 과거, 그게 월이에요. 사회적 영역이기도 하고요. 시간으로 얘기하면 내가 성장해온 과거이고요. 나의 발자국이죠. 그걸 우리는 이력이라고 하죠.